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올 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령별로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 닭띠 중에 1945년 을류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을류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유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을류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자, 연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신체로 말하면은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으면, 연월, 일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신체로 말하면 두, 견, 신, 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체 중에 머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머리 중에서도 주로 목과 같은 곳에 해당되고, 팔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내면으로 볼 때는 간에 해당됩니다. 간에. 자,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유 위에 올라 앉아 있는데, 이것은 곧 오행으로 목이 되고, 유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금이 되기 때문에 이 을이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45년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간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도 굉장히 약한 팔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을류생이 묘월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월생이라고 하면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특히 이제 가을에 태어났다고 하면 더 목과 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침 을사년을 만나게 되자 똑같이 목이라고 하는 을이라는 글자가 드러난 데다가 사라는 글자가 와서 이것은 곧 유와 이런 식으로 합을 해서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강화하는 데다가, 또한 이 화는 목생화로서 기운을 굉장히 빠지게 하는 그런 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945년생 분들 중에 현재 좀 건강하시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목 관리, 특히 이제 목 디스크라던가 목을 삐끗한다거나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 뒤에 있는 혈관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뇌졸중이라던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팔이 부러지거나 특히 이제 고관절과 같은 이런 부위들을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근육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간이 강하면 일반적으로 근육이 튼튼합니다. 근데 간이 약하면 근육도 약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을류생이 을사년을 만나면은 근육통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을이라는 글자가 금기를 굉장히 많이 함유하게 되면은 금극목으로 해서 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945년생 분들 중에 여전히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945년생 분들 중에 이제 건강에 좀 더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써왔던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이라든가 근육통, 그다음에 간은 좀 조심하시고요. 다만 이제 닭띠가 이런 식으로 사라는 글자를 만나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띠로 예를 들면 12년을 주기로 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라는 글자를 만나면 비로소 닭띠가 본인의 마치 인생 2막을 시작하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1945년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건강만 유지한다면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인물과, 왜냐하면 을이 두 개 만났으니까 이것은 자신과 같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라는 글자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활동을 강화하고 때로는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더군다나 유라는 글자는 금극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원래 본인이 타고나는 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1945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관직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명예적인 측면, 즉 뭐냐면 이제 주변의 인물들 사이에서 인정받거나 아니면 감투를 쓰는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취미 활동을 하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이 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을사년에는 인생의 제 산막이 돼요. 산막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7년생 정유생이 있습니다. 자, 정유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띠가 사라는 글자를 보면, 마치 지하철이 출발하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연도가 됩니다. 이런 것을 12신살이라는 개념에서는 지살이라고 합니다. 지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정유생 같은 경우에는 유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유라는 글자는 금이기도 하거니와 더군다나 정이 유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생지에 해당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선천적으로 재물을 깔고 있는데 데다가 더군다나 정이 볼 때 유라는 글자는 재물이면서도 귀인에 해당합니다. 귀인. 자, 귀인이 사라는 글자를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귀인이 새롭게 움직이는 연도가 바로 을사년이기도 하고, 또한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정생이 만약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뭔가 출발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을사년은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을이라는 글자는 공부를 의미하고 사라는 글자는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더군다나 공부로 인해서 사를 맞이하는 것인데, 사라는 글자는 정의 볼 때는 굉장히 힘을 왕성하게 해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즉 세력을 형성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유생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유대관계가 넓어지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또한 사라는 글자 역시 유를 만나면 금기로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을은 정의 볼 때는 목생화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산으로 말하면 문서 자산을 의미하고 계약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곧 돈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부동산 투자해 놓은 곳이 있다면 을사년에 재물을 만들어서 현금화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1969년생 기유생이 있습니다. 자, 기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편관에 해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나를 압박하고 나를 굉장히 제어하고 나한테 부담을 주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전문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유생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는데 그 조직 자체가 약간의 권력형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을사년에 승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편관이니까 전문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라고 하는 글자는 기한테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조직이 와서 자신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을 생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유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잘 만들어내고 협력을 잘 이뤄낼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는데, 유라는 글자는 토생금하는 것이니까 자신의 활동을 증대하는 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신체로 말하면 유를 입에다가도 비유하기도 하는데, 새롭게 공부한 것을 토대로 관직을 얻고 새 출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유생이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 있다면, 을사년은 그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활동하는 굉장히 좋은 글자가 되기도 하고, 승진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조직과의 계약 관계를 원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을 잘 이루게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던가 협력도 잘 이룰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생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에 모든 1969년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더 주변 사람들과 뭔가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잘 살펴보고, 이것이 곧 자신의 인생 12바퀴 중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좋은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1981년생 신유생이 있습니다. 자,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도 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는 글자 자체도 금이 되는 것이니까 신유생만 보자면 금기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도 굉장히 날카로운 글자가 되고 유라는 글자도 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유생은 다른 띠들보다는 손재주가 좋고 정밀을 요하는 기술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한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병을 데리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이라는 글자는 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왕성해지기 때문에 신유생이 을사년에는 새로운 관직에 가담하는 것도 좋게 되고요.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벌기에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곧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이니까 신이 볼 때는 편재라고 해서 변동성 재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유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니까 내 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는 것이니까 화급금 하는 것은 이것은 곧 다른 업체, 다른 관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만약 신유생이 기술을 토대로 한 어떤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이것은 곧 다른 조직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기에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신유생이 만약에 새로운 조직으로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데 연봉을 조금 높여서 이동 변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을사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면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을은 곧 돈을 의미하니까 돈에 관련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유생 역시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만약에 신유생이 개인사업, 특히 소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왔다가도 도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고 기존에 빚을 갚느라고 벌었던 돈을 빚의 청산을 위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신유생한테는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93년생 계유생이 있습니다. 자, 계유생 같은 것도 좋은 것은 뭐냐면 활동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을이라는 글자는 개가 볼 때는 식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서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벌어들이기에 굉장히 좋은데 자, 이런 것을 고전에서는 식신생재라고 합니다. 식신생재. 더군다나 사라는 글자는 플러스가 되고 개라는 글자는 수에 해당하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월급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제 유라는 글자는 개가 볼 때는 금생수 하는 것이니까 기존의 본인의 학위를 의미하고 본인이 따놨던 자격증을 의미하고 본인이 공부했던 전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돈을 벌기에 굉장히 좋은 데다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993년생은 기존에 본인이 공부했던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그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본인이 따놨던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해가 바로 을사년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곧 자신과 합의돼서 자신한테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후생한테는 뭔가 돈을 버는 새 출발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기후생이 만약에 기존의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번외의 수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투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기에도 을사년은 굉장히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